안녕하세요. 올해 38세 된 평범한 아줌마 김희영입니다. 저는 일생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았고 지금도 살림이 제일 재미있는 주부로 얌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대학 다니며 저 같은 복학생이었던 남편 만나 주목받는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 알아주던 캠퍼스 커플이었던 우리는 안 그렇게 생겨서 부뚜막에 먼저 오르는 커플이란 칭호를 받으며 꽤나 날렸습니다. 화려한 남녀 커플이 서로 파트너 수시로 바뀌는 와중에 소리 없이 강하게 한 번은 오빠가 참고 다음은 제가 참으며 가늘고 길게 사귀었답니다. 남편은 한 학기를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다니다 채 마치지 못하고 군대에 갔었고 제대한 상태였는데 먼저 말을 걸었던 저를 놓쳤다면 그냥 학교 안 다니려고 했다 합니다. 참 내가 신입사회 환영회 때 안 갔었거든. 나는 몰랐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 줄. 그런데 그때 이미 판이 짜진 거야. 하긴 갔었어도 내가 좀 낯을 가려서 별 대단한 수는 없었을 거야. 아는 애들 하나 없고 자기들끼리 벌써 패 갈려서 붙어 다니는데 내가 끼어들 놈도 아니고 해서 제대에서는 내가 좀 잘해봐야지 하던 참에 먼저 말을 걸어주는 희영이 네가 어찌나 반갑고 이쁜지. 게다가 조신하니 딱 나 같은 후배? 매달려야지. 그 상황에 남자 여자 가릴 게 뭐 있어. 저도 남편 같았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지만 친구 하나 못 건지고 말 붙일 것이 복학한 선배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됐지요. 그러나 저희는 주목받는 커플로 서서히 존재감을 만들었고 이후로 동기들과 말을 트며 나름 마당발이 됐으니 연애하려 학교 다니냐 하는 비난과 달리 학교 다니려 연애한 사람들이랄까? 암튼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숫기 없고 얌전한 남편의 어머니는 여군이셨답니다. 저도 사귄 지 한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으니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헐, 여군? 그럼 엄청 무서우신 거 아니야? 게다가 하사관 출신이시면 그 어린 남자애들 지휘한다고 더 그러실 테고. 그런데 오빠는 왜 이렇게 소심해?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군대 갔었다며? 혹시 어머니 기에 눌려서 그래? 와, 어떻게 이러냐?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 해? 나 오빠한테 시집 가려고 했는데 이래버리면 좀 겁난다.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럼 난 여자가 말 걸자마자 우리 엄마 군인이에요 하냐? 그렇게 된 거지 얘는. 희영아, 내가 못나서 그렇지 우리 엄마 별로 안 무서워. 몸 안 좋은 남편에 우리 형제들까지 혼자서 벌어먹인 분이야. 게다가 나름 다정하신 분이고 나 고등학교 때 20년 근속 딱 채우고 예편하셔서 지금은 군인도 아니야. 보험하셔 지금은. 사근사근 사람 잘 다루셔서 보험왕도 되셨고 이제 군기 다 빠졌어. 걱정 마. 나는 우리 엄마하고 너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정말. 약간 무뚝뚝하긴 하시지만 속정 깊은 분이니까 미리 겁내지 마. 우리 엄마는 있잖아. 무뚝뚝은 해도 아무 일 없이 통닭사 안겨주며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아빠 같은 분이야. 저는 일단 시어머니가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뚝뚝하건 살갑건 그건 다음 이야기고 어머니가 어머니 같고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 평균치에서 뭘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러나 따로따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저 좋다는 사람도 없고 저도 지금 남편 말고 좋은 사람이 없어 결국 이 사람 집에 결혼하겠다고 인사 올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군 출신답게 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보험을 하신다는데 눈매며 행동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듣자하니 꽤 오래 사귀었다면서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래요. 내가 우리 동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정도로 지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머리 굵어진 성인들이니 알아서 잘 하겠지. 쟤들은 그냥 혼자 자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 신경을 못 써서. 형제 둘이서 서로를 키웠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할 게 있는데, 내가 부침성 있게 막 이뻐하질 못해요. 혹시라도 친구네 시어머니가 이랬다 저랬다 소리 듣고 우리 시어머니는 안 그러는데 나 싫어하나 코 빠뜨리지 말라고요. 내가 원래 멋대가리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말할 테니 내 눈치 보지 말고 둘이서 잘 살아요. 예, 어머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심하고 말이 없는 편이라 오히려 다른 집 며느리처럼 살갑지 못해서 죄송해요. 지금도 일하시느라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신경 쓰실 일 없게 잘 살게요. 저희 어머니도 시집 장가 가서 최고 효도가 찍소리 않고 잘 사는 거랬거든요. 저도 다른 생각 않고 지금처럼 오빠하고 얌전히 살게요. 어머니는 무뚝뚝하지만 손은 크신 모양인지 저희 신혼집을 남편 회사 근처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곰곰이 생각한 결과 미래 투자 가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비록 평수는 20평대 안짝인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결혼하고 구입가가 3배가 뛰었고 지금 재개발 이야기가 나돕니다. 말 몇 마디 예뻐 못하신다더니 큰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당시까지도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마련해주신 아파트는 남편 회사와도 가까웠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하고 20분 거리로 환승도 필요 없는 좋은 곳이었는데 어머니가 저까지 배려하셨던 것이랍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무표정하게 보고하듯 이 이야기를 하실 적에 감사한 마음보다는 그저 눈치 보이고 송구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찾아뵈어도 절간같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멀뚱하게 있다가 쉬시라고 물러나오는데 어머니는 제가 가져간 반찬 맛있게 잘 먹었다는 말이 전부일 뿐 언제까지 회사 다닐 것이냐, 애는 언제 낳으려고 그러냐 하는 흔한 잔소리조차 없으셨습니다. 복에 겨웠다 하실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 제가 못난 탓이겠죠. 사실 남편하고 있을 적에나 쫑알대는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저하거나 하지 어머니하고도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이야기할 적 살짝 웃음 지으며 참 잘 되었구나 하신 게 다였습니다. 그리곤 저만 쓰라며 100만원 금일봉 하사하신 게 끝인 어머니였지만 또 어머니가 갑자기 살가워지신다 해도 제가 적응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는 덤덤한 고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시어머니께 은혜, 아니 사랑을 받고 있구나 느낀 사건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이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이 대기업은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입니다. 대기업하고 거래는 하고 있지만 작은 회사죠. 생긴 지는 좀 된 중견기업인데 저희가 주말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2인의 회사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이 부장을 발견한 게 남편이었는데 보자마자 저리로 돌아서 가자며 피하더라고요. 아이, 웬일이야 자기야. 한 칸 옆으로 가자. 여기 있다가 오고. 저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괜히 엮일 필요 없으니까. 아니다. 내가 잠깐 저기 갔다 올 테니까 자긴 여기서 물건 담고 있어. 맞다. 휴지 사야 된다고 그랬지? 내가 가져올게. 이렇게 제 귀에 속삭이고 남편이 뒤를 돌았다가 딱 그 피하고 싶은 부장하고 정면으로 눈이 부딪힌 것이죠. 부장은 남편 속도 모르고 이게 누구야 하면서 다가왔는데 옆에는 웬 새파란 어린 여자가 매달려서 팔짱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기획실 동수씨잖아. 여기 살아? 아니긴 근처니까 이리로 장 보러 왔겠지? 주말까지 얼굴 보네. 허허. 안녕하세요. 직속 상관은 아니고요. 옆 부서 김 부장이라고 직장 선배죠. 반갑네요. 이따가 장 보고 남자끼리 한잔 할까 동수씨? 안 그래도 횟감 싸게 나왔는데 양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사서 나누자 우리. 아이고 그러게요. 이런 우연이. 그런데 부장님
집사람이 아이를 가져서 장 보러 같이 온 거거든요. 횟감은 같이 나눌 수 있어도 술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입덧하고 그래서요. 대신 우리 어여쁜 사모님하고 드시게 제가 매실주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한창 예민할 때라 살얼음 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아이고 제수씨 축하드립니다. 아유 뵐 수 있나 뭐. 이 기회에 동수씨하고 친해지려 했더만 됐고 다음에 보자고. 부장하고 남편이 그 횟감을 반반 사가지고 저희 몫이라고 일회용 봉지에 몇 점 덜어가지고 오는 동안 저는 뾰로통하니 입비죽 내밀고 있는 여자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사모님이라고는 하지만 어딘가 날티나고 본인도 딱히 저를 안 반기는 것 같아서 가만히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뒤로 계속 따라붙는 차가 부장이었으니 재수없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던가 봅니다. 저희 라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장 눈치가 보였던 것인지 남편이 차를 세워 뒤에서 빵빵거리는 부장에게 앞지르게 했더니 유리창을 내리고 엄지손가락을 번쩍 올리고 환하게 웃으며 가더라고요. 말도 마. 이래야 편해. 저 여자 봤지? 재혼한 여자야. 여대생이라는데 여대생은 개뿔. 어디서 만났는지 알지? 자기가 자세한 것은 알 필요도 없고 임신 중이라 해줄 수도 없어. 아무튼 요란하게 이혼했다. 사모님하고 친정 식구들이 회사 들이닥쳐서 으이구 사모님네가 걷어먹이다시피 했다는데 배신 때리고 바람나서는 결국 여기로 온 모양인데 원래 주상복합 살던 양반이야. 재산 반 갈라 이혼했다는데 자기가 기여한 게 어딨어. 결국 사모님 재산이지. 놀던 가락은 있다고 횟값 나하고 나누자고 하는 거 봐라. 참 신세 처량하네. 이거 막장이네. 그런데 우리 애기 아직 못 들으니까 이야기 더 해도 돼. 어쩐지 분위기 묘하더라. 허허 실실 재수씨 어쩌고 하길래 사람 부침성 좋구나 하고 있었더니 나쁜 사람이구나. 아니 처음 보는 나 있는 데서 대뜸 횟값 나누자고 해서 살림꾼이네 했다. 세상에. 돈은 반절 냈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덜어주냐. 눈 뜨고 삥 뜯겼네. 또 마주치면 어쩌지? 장보러 또 원정 가야겠네. 자기네 이거 나눌 동안에 여자애가 위로 아래로 꼬라보며 산모님이랍시고 아주 부부가 쌍으로 꼴깍이야. 하필 같은 아파트라 반갑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작은 평수고 부장네는 큰 평수라 그나마 다행이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생전 안 하시던 전화를 하셔서는 입덧에 무슨 사탕이 좋다는 소리 듣고 구했다며 퇴근길에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며 은근히 신경을 써주셨거든요. 남편은 그것 보라며 자기 엄마는 은근한 무쇠 같은 사람이라 쉽게 마음 안 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사람이라고 한참 자랑을 했는데 저도 요란스럽지 않은 어머니에게 적응된 상태라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저 이쁘다고 물고 빠는 거 생각하면 또 몸서리 쳐지는 것이 대체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그럴 적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진심 궁금했습니다. 결국 저 역시 목석 같은 애교 없는 며느리로 우린 제법 잘 맞는 고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이 같은 애가 없어. 누구는 며느리 뭐 사줬네, 어딜 같이 갔네 하는 말 난 하나도 안 부러워. 형이 너는 저 답답한 동수하고 찍소리 없이 조용히 살면서도 조용히 직장 다니며 살림 보태고 또 임신하고는 내가 부탁하기 전에 조신하게 집에서 안정하고 잔소리가 필요 없는 애야. 며느리 아니라 딸이었음 내가 달라졌으려나? 보니 아직도 내가 어렵긴 한가 본데도 꼬박꼬박 반찬 해나르며 챙기고 이러니 내가 마음이 안 가냐고. 이거 내가 며느리 임신했어요 하도 자랑하고 다녔더니 챙겨주시더라. 속 이상하거든 먹어라. 감쪽 같다더라. 다 먹으면 또 사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꼭
어머니 생각할게요. 훈훈하구만. 하여간 내가 여자복이 넘친다니까. 이렇게 말 수 없는 우리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더 많아지리라 행복한 꿈을 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전화 안 왔냐면서 안절부절하더니 무조건 친정에 와 있는 중이라고 둘러치라고 하길래 저는 금융사고라도 친 줄 알았는데 저번에 마트에서 봤던 그 부장 이혼시키고 재혼에 사는 그 새파란 여자애가 저에 대해 꼬치꼬치 묻고 다닌다는 거였죠. 아니, 내가 왜? 치였고 접점이 어디 있다고. 나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더구만. 혹시 내가 마음에 들었나? 그날은 뚱하더니만은. 괜찮아. 내가 뭐 죄졌나? 피할 게 어딨어. 물어볼 거 있나 보지. 내 번호 가르쳐줘. 심심한데 잘됐다. 남편은 별로 질이 안 좋은 애라고 안 가르쳐주고 싶다더니 부장 닭달에 결국 가르쳐줬는데 바로 다음날 그 부장하고 사는 두 번째 사모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가보니 꼴에 제가 부하 직원 와이프라고 갑질하고 싶어 그랬던 거더라고요. 어느 동 몇 호로 오라더니 제가 들어가자마자 앞치마를 던지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청소를 하라고 하는 거 있죠. 원래 아줌마 오는 날인데 갑자기 못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어차피 집도 가깝고 일도 안 다니니까 상관없죠. 제가 우리 오빠한테 말 잘 해줄 테니까 청소 좀 해주세요. 원래 이런 거 제가 말 안 해도 해줘야 하는 거라던데 꼭 내가 연락해야 오냐고요. 그쪽도 되게 센스 없다. 답답하다는 소리 많이 듣죠? 남편 승진시키냐 마냐는 남편 능력보다 내조라는데 그런데 통 관심 없나 보다. 아니 사모님, 남편 승진도 좋지만요, 저 임신하자마자 직장도 그만뒀거든요. 결혼하고 늦게 아이가 들어선 거라 조심해야 해서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듣자하니 원래 부인도 아니고 잘 사는 분 꼬셔서 가정 파탄낸 거라면서 뭘 잘했다고 나한테 사모님 행세하면서 잘 있는 사람 불러내서 청소를 해라 말아야. 이것이 본데 없이 자라서 벼는 게 없나. 별로 대단치도 않은 회사 때려치면 그만이지. 내가 이 몸으로 네 대기업 사모님 놀이에 장단 맞춰주게 생겼냐? 새파랗게 오린 게 시들한 아저씨 하나 꿰어차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저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남편 승진이니 내조라는 이야기에 그래 이 정도는 해주지 하고 신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큰 평수라 청소는 거뜬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도요 하길래 주방으로 가니 싱크대에 설거지감이 수북하고 다용도실이요 해서 문을 여니 침대 시트가 수북하니 쌓여있는데 제대로 걸렸구나 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좀 그렇네요. 부부 침대포 제가 빨기도 그렇고요. 일단 제가 지금 배가 사르르 아파요. 세탁기 안 돌리고 쌓아둔 거 보면 저보고 밟으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저 못해요. 저 내내 서 있어서 이것까지 하면 애 잘못될 것 같아요.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 정도로 엄살이에요? 남들은 임신해서도 펄펄 날더구만. 애는 혼자랐나? 우리요, 당신네들 맘에 안 들어요. 저번에도 마트에서도 우리가 쫓아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길 안 비키고 우리 오빠가 빵빵하고 나서 길 비켜줬잖아. 그리고 우리 여기서 사는 거 봤으면 부르기 전에 진작 찾아왔었어야지. 아무튼 오늘은 가요 그럼. 그렇게 이 기집애가 수시로 저를 부르는데 남편이 소년 시절부터 다니던 회사라 제가 참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경력직으로 이직해서 가도 새로 적응해야 하는데 저나 남편이나 일단 낯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들이라 제가 하고 말지 했지요. 주상복합 아파트 사는 거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죄 아내돈인 허당 남자 잡은 안가품이라도 할 생각인지 주말 빼고 저를 불러내던 이 어린 것은 자질구레한 심부름부터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덧이 한참 심해진 그날도 불려가서 음식 쓰레기 봉투 들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손으로 코를 막을 수도 없어 숨을 참고 쏟아붓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러움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저 준다고 과일 바구니 만들어 오시던 시어머니께 딱 걸렸지요. 희영아, 너 남의 단지 음식 쓰레기장 앞에서 뭐해? 왜 토했어? 손은 왜 이래? 너 이거 만졌니? 좋은 것 이쁜 것만 먹고 봐야 애가 왜 이런 데서. 아니다. 얼른 차에 타. 집에 가서 편하게 이야기하자. 평소 감정 표현이 없다 생각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에 저를 챙기시자 저도 감정이 말랑해져서는 어머니께 미주알 고주알 마트 사건부터 근 한 달 전부터 제가 그 기집애한테 불려가서 자질구레한 심부름이며 청소까지 하고 있었다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 이야기에 울그락 푸르락해지는 어머니의 표정에 저도 모르게 신이 나고 남편 내조라는 소리에 거절이 안 되더라는 부분에서 제 손을 꽉 잡으시기도 하고 어깨를 토닥이시는 바람에 떼장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퇴근해 온 남편도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럼 그렇지. 그 바퀴벌레들이 희영이 번호 가르쳐달라고 할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그 싸가지 없는 게 일 시켜 먹으려고? 내가 내일 바로 사표 던지고 만다 내가. 괜찮아. 그 인간 때문에 그만둔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부장, 그거 전무님 고교대학 직속이라고 그 난리를 치고도 회사 붙어있는 거거든. 그 주제에 무슨 승진의 힘을 써. 미친 것들. 추잡스러운 것들. 미안해 희영아. 몸은 괜찮지? 우리 애기도. 채 나오지도 않은 배를 문지르며 남편이 애가 달아하는 모습에 저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며 동의를 했는데 이런 저희들을 보시던 어머니가 눈이 이글이글해서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사표를 쓰고 피하니? 잘못한 거 하나 없는 피해자가 왜 도망을 가? 꼴 같지 않은 것들이 자기 피해 도망가면 놔줄 줄 아니? 보나마나 나쁜 소문 퍼뜨리고 새 길마저 망치려고 안달일 텐데. 내가 힘이 없고 빽이 없어 동수 그 회사 다니게 한 거 아니다. 전부 빽 믿고 설친단 말이지. 이것들이 임자를 못 만나봐서 그런 모양인데 내가 인생 공부 시켜줘야지. 어떻게 해줄까 아가? 내가 머리채 잡아줄까? 아니면 목을 잘라줄까? 아니 어머니 그거 잘못 잡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머니 남자만 굴려보셨잖아요. 그냥 우리 부장놈 목이나 잘라주세요. 그래야 유세를 안 부리죠. 그놈 자기 뒷바라지한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난 놈이에요. 순 인간 말종. 와, 나 우리 부서도 아니고 옆 부서인데 희영이한테 이지랄을 했어요? 기가 막혀. 가만 있자. 내가 너네 회사는 수준이 안 맞아서 영업도 안 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 하지만 얘네가 거래하는 대기업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 일단 내가 힘써볼 테니 아가 넌 마음 푹 놓고 안정하고 있어.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뺀 것들 내 어떻게 하나 봐라. 그 며칠 후 저희는 시어머니께 불려나가서 두 분의 아저씨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했는데 한 분은 어머니와 20년 인연의 역시 군 출신 대기업 임원분에 한 분은 남편 회사 사장님이셨습니다. 원래 임원분과 만나시던 시어머니가 제가 봉변당한 이야기를 하시며 속상해하시자 자연스럽게 나 아는 회사라며 회사 사장님을 부르신 거였고 이어진 자리에서 흥이 나돌던 자리에 저희 둘이 불려간 거였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원. 에휴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 사람이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전무가 그렇게 감싸더라고요. 에이 사생활이라고 상관 안 하려고 했는데 격 떨어져서 못 봐주겠네요. 요즘 함부로 자르면 문제 생기는 세상이거든요.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방향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조강지처가 돈 있다고 설쳤던 놈이라 전무 말고는 편 없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여사님 경사에 근심 끼쳐서 죄송합니다. 갑질엔 더한 갑질이 약이겠지요. 이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으신 어머니시지만
저는 다른 며느리 못지않게 사랑받고 있구나 실감을 했답니다. 무사히 태어난 제 딸은 할머니라면 꼼박 죽는 애교쟁이로 제가 못하는 애교로 어머니 얼굴에 웃음꽃 피워주고 있는데요. 제가 비록 둘째지만 어머니 나중에 제가 꼭 모셔야겠다 생각 중입니다. 어머니지만 아버지 같기도 한 우리 시어머니. 자식보다 며느리 더 생각해 주신 은혜 꼭 갖고 싶어서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